그리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는 액션, 요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총도 요 백팩에 수납한 상태에서 돌격 4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하네요, 확실히. 오늘 리뷰는 바로 제가 이걸 할 줄은 몰랐는데요. 애니메스터에서 발매한 썬더볼트 스쿼드 시리즈 보드카 미러. 이전에 애니메스터의 프람 모델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액션 피규어입니다. 그런데 실리콘 바디를 사용한. 아직 저 안 만져봤습니다. 리뷰에서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 조금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무튼 발매 정보부터 보도록 하죠. 2024년 3분기에 발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11만 8천 원이고요.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 친구 사이즈가 약 22cm입니다. 생각보다 커요, 지금 이거. 거기에 일부 외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합금 파츠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몸통은 실리콘 바디. 아직 한 번도 실리콘 바디라는 걸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일지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은 약간 저에게는 미지의 영역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튼 패키지 자체는 재밌는 게 이제 내부가 다 비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공식 사진이 조금 사용이 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쭉 둘러볼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보기 앞서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일이 지금 보니까 9분의 1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사이즈가 22cm가량 나오는 그런 형태. 오픈해보도록 할까요? 오픈. 이게 이렇게 오픈. 짜잔. 뒤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매뉴얼 안쪽에 엽서 같은 아예 공식 사진으로 이렇게 엽서가 들어가 있네요. 애니메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포토카드 같은 느낌으로 봐도 되겠죠? 블리스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에 사실상 주요 부속품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래쪽에 이제 베이스 들어가 있고 백팩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바닥에 여분의 귀 파츠인가 봅니다. 자, 그럼 다 오픈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 한번 살펴볼까요? 꺼낼 때 여분인 줄 알았던 이 귀, 역시나 여분은 아니었고요. 교체용 귀였습니다. 안쪽에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장착은 클리어 블루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맞춰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부터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베이스입니다. 가운데는 전용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끼의 머리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 같은 엠블럼이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수납 기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서리들이 있잖아요. 이 모서리가 이렇게 서랍이에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거는 세 방향 전부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벽면, 여기도 앞에 있는 뚜껑을 열면 내부가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용 손이라든가 등등등 이제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각각의 모서리는 교체용 얼굴을 수납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딱 교체용 얼굴이 3개거든요. 그리고 이 스탠드, 이 지주 같은 경우는 이 볼록 튀어나가는 부분이 뒤로 가게끔 해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부분이죠. 이제 본체랑 연결하는 조인트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집게형 조인트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백팩을 끼고 나면은 집게형을 써야 하다 보니까 조인트를 교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물려 있을 경우, 지금 이건 손톱으로 제가 좀 뺄 수 있게 해놨는데, 혹시 너무 강하게 물려 있을 경우에는 안쪽에 보면 금속 샤프트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에 구멍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눌러주세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누르거나 하면은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입니다. 태스크포스 백팩 원격형. 골반 쪽에 장착을 할 조인트가 뒤에 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카닉적인 느낌을 좀 많이 살린 백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는 이제 좌우로 연결하는 조인트부터 해서 각각의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중간 조인트 같은 경우도 회전이나 가동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이제 백팩의 메인 유닛이 달려있다 보면 되겠죠. 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건 연질 파츠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역시나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백팩의 바인더 자체도 좀 이제 색깔이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인데 딱 봐도 뭔가 전개하게 생기지 않았나 싶었는데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뒤로 슬라이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열어주고 뒤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해주고 앞쪽 역시 이 아래쪽을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드 시킬 수가 있어서 이 위에 클리어 파츠도 오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켜줄 수가 있더라고요. 나름 또 쿠션 데칼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뭐 메탈릭 골드 부분, 실버 부분 여기저기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바깥쪽 유닛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돌격포라고 하는 무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볼 조인트 연결인데 쉽게 탈착을 할 수 있고요. 안쪽에 디테일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 이 바깥쪽에 있는 외장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입니다. 역시 아래쪽으로 뭐 동력선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역시 이렇게 위쪽으로 슬라이드, 아래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전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뭐 돌격포라더니 뭐 손에는 못 쥐나 싶을 수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검은 색깔 조인트를 빼버리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빼주면은 여기다가 손잡이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 모양이 있으니까 좌우 구분해서 잘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고 나면 이제 손으로 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닝 돌격 권총이라는 무장입니다. 4자루가 들어가 있는데 2자루는 발꿈치에 끼워줄 거고요. 2자루는 손에 들고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총 4자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금색 포인트, 흰 색깔의 도색, 메탈릭 컬러, 그리고 중간에는 클리어 파츠까지 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부분도 뭐 조형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본 백팩에 이렇게 수납도 가능합니다. 이 동그란 부분을 걸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수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총 5종의 손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 장착이 라이플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총을 바로 쥘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인 무장손, 아까 라이트닝 돌격포의 손잡이를 쥘 수 있어요. 그리고 편손도 한 쌍 들어가 있고요. 가만 보면 손등에도 디테일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죠. 주먹손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피스, V자 손이 한 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체용 얼굴들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교체용 앞머리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이 마스크 쓰고 있는 얼굴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장착에 비해서 이 왼쪽 머리가 이렇게 깎여 있는 게 특징이에요. 마스크에 있는 이펙트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거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얼굴, 왼쪽 눈에는 이펙트가 있는데 이펙트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눈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마스크도 굉장히 택티컬한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눈 도색이나 눈 주변에 이런 불그스름한 피부의 색상,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2종류의 표정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눈썹 모양으로 미루어 보건대 왼쪽은 좀 당황한 듯한 표정, 약간 타격을 입었다라는 표정?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오른쪽은 좀 뭔가 실망한 듯한 그런 표정인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얼굴들 특징이 있습니다. 뒤로 돌려보면 짜잔! 눈동자를 직접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안에는 안구 조절 봉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약간 일자 드라이버처럼 생겼는데 안구 뒤쪽에 끼워 넣고 이렇게 힘을 줘서 안구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바깥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방향만 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눈 모양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드카메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오프닝에도 이야기했듯이 아직 실리콘 바디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일지가 가장 궁금해요. 뭐 그 전에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 먼저 이야기하죠. 약간 사이버펑크한 느낌도 있어요. 팔다리가 이렇게 기계처럼 바뀌어 있다라는 점이라던가 메탈릭 컬러가 곳곳에 쓰였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팔다리, 귀까지 다 클리어 파츠, 바스트 같은 경우도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는데 클리어 파츠에도 그라데이션 컬러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라든가 내부에 약간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조금 비추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모습 보면은 의외로 데칼들이 붙어 있어요. 팔이라든가 허벅지, 뒤, 앞 여기저기 붙어 있고 이제 관절부에도 조금씩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뭐라 감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저 와우 정도.
그리고 사이즈, 카탈로그상의 사이즈가 약 22cm였잖아요. 한번 재보도록 하죠. 머리까지가 20cm이고요. 귀가 23.5cm 나오네요. 확실히 사이즈가 꽤 크긴 합니다. 로봇이 아닌 이런 캐릭터 액션 피규어 치고는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리콘 바디는 처음 만져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만져본 소감 간단하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이염 조심해야겠구나. 아무래도 실리콘이라는 소재 특성상 이염 자체에 좀 취약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만 들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실제로 만져본 소감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사람 피부처럼 만들었다. 진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또 듭니다. 거기다가 이 실리콘 바디 덕분에 관절의 이음새가 없으니까 포즈가 잡혀 있으면은 스태츄로 오해할 수도 있을지도, 액션 피규어가 아닌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팔꿈치라든가 무릎처럼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접히는 관절은 실리콘 바디가 아니에요. 딱 중심부, 몸통에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 흉부, 고관절, 허리 뭐 이런 데 관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귀 부분을 보면은 아까 구성 때도 봤지만은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안쪽에 기계적인 디테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분의 파츠 중에는 클리어 그린도 있으니까 원하는 컬러를 끼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귀 자체에도 관절이 있어요. 손목이랑 비슷한 일반적인 그런 축관절 위주로 된 그런 형태의 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기본적으로 헤어스타일은 요 트윈테일인데 좌우가 길이가 다릅니다. 오른쪽이 더 긴 형태의 헤어를 하고 있고요. 이 끝부분들 역시 딱딱한 게 아니라 살짝 연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눕혀놓더라도 막 파손이 심하게 되거나 그럴 걱정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좌우로 묶어 올렸을 때 이런 흔적, 그런 머리카락에 지나간 부분, 이렇게 묶인 형태, 이런 게 잘 조형이 들어가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도 눈 이쁘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 표정이죠. 눈 주변에 이렇게 발그레하게 약간 불그스름하게 화장이 된 듯한 그런 메이크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눈동자 같은 경우도 깔끔합니다. 아까 다른 페이스들도 그랬지만은 다 같은 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요 토끼 귀 부분, 머리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는 클리어 파츠가 쓰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몸통 쪽, 아까 이제 전체 볼 때 이야기했지만 메탈릭 컬러도 곳곳에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몸통에 메탈릭 골드 컬러가 쓰였다거나, 이 가슴 쪽에 이제 클리어 파츠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제 데칼이 들어가 있다거나, 약간 사이버펑크한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스트 부분도 동일하게 실리콘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실리콘 바디의 가장 큰 장점, 관절 이음새가 없어요. 어깨도 그렇고 지금 이 흉부라든가 이 아랫 라인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적어도 관절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이음새, 접합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복부를 감싸고 있는 클리어 파츠, 여기도 데칼이 이것저것 또 붙어 있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움직이거나 할 때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배꼽의 디테일도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보면은 뭐 스탠드를 끼우거나 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약간 프레임처럼 되어 있는 이 겉 외장 부분, 이런 게 또 특징이겠고, 이제 골반을 감싸고 있는 부분도 약간의 아머 파츠가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팔 부분, 이 팔의 외장, 이 위에 달려있는 게 이렇게 뺄 수 있는 무장인데, 이것도 이렇게 조인트를 통해서 떼어내고 좌우로 벌려주면은 빔 부메랑의 완성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가운데 뭐 데칼이 들어가 있다거나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팔 외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쓰인 부분이 있고요. 이 클리어 파츠 내부에 또 기계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팔꿈치 쪽이나 이런 데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손목에 또 금색깔 파츠가 사용된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본 장착은 라이플 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검지손가락만 펼쳐져 있는 손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 장착이. 그리고 골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래도 관절 이음새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차렷 자세 했을 때가 유독 좀 자연스럽다 같은 느낌. 이 상태에서 뭐 다리를 살짝 이렇게 교차하는 느낌의 허벅지가 딱 맞붙는 느낌을 만든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클리어 파츠가 크게 감싸져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안쪽에 또 메탈릭 컬러로 도색된 디테일을 구경할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뭐 데칼도 곳곳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요 안쪽에도 데칼이 붙어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기계적인 디테일, 뭐 메탈릭 실버로 도색된 포인트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뒤쪽도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다거나 데칼이 있다거나.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메탈릭 컬러가 많이 쓰였거든요. 그 중에도 이 정강이 부분을 합금 파츠를 쓰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노란 색깔 라인 부분부터 이 접합선까지가 이 부분이 합금인 거죠. 그 외에도 무릎에도 역시나 노란 색깔의 포인트가 있다던가 관절부에도 약간씩의 디테일이 있고, 이 뒤에서 봤을 때도 이 관절부죠. 여기에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고요. 날렵해 보이는 이런 다리 라인 내려가면은 힐을 신은 것 같은 발이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메카닉적인 느낌이 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바닥에도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은 가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부터 한번 볼 텐데, 참고로 머리카락도 가동 포인트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들어놓고요. 가만 보니까 제가 좀 놀란 게 목관절, 목의 볼 조인트가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관절 자체는 이 실리콘 바디 내부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실리콘 바디 내부의 관절은 다 합금으로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긴 이게 안쪽에 플라스틱이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일지도. 그래서 목 자체도 굉장히 편하게 움직여줍니다. 일단 주변에 걸리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고개도 편하게 들고 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에 이음새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들 때도 이렇게 실리콘이 밑에서 딸려 올라와주고 위에 있는 요 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딸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요. 가만 보면은 관절 자체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서 이렇게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잘 보면 이렇게 살이 밀려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팔을 바깥쪽으로 드는 부분이 또 따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들 때도 이런 식으로 살이 접히는 듯한 이런 형태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크게 위로 들 때도 이런 식으로 안쪽에 접히는 살들을 볼 수 있죠. 이걸 살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팔을 뒤로 들 때도 이렇게 크게 들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팔의 회전, 요 중간 부분에서 가능하고요. 팔꿈치 자체는 이중관절 통해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제 허리인데 여기가 진짜 여기부터 좀 많이 놀랍습니다. 움직여 보면은 잘 움직여요. 심지어 크게 옆으로 꺾어줄 수 있는데 허리 회전하는 것도 안쪽에 보면 이 뱃살이라 그래야 될까? 이게 뒤틀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허리를 크게 들거나 크게 숙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복부에 있었던 연질 파츠 자연스럽게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잘 만져보면은 이 흉부도 가동 포인트가 있어요. 허리뿐만 아니라 흉부만으로도 가동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가만 보면은 가동 포인트가 두 군데인 거죠. 흉부 하나, 허리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고관절, 또 가장 신기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렇게 다리 옆으로 들어보면은 역시나 이음새가 없잖아요. 잘 움직여줍니다. 굉장히 신기하고요. 다리를 앞으로 드는 것도 이렇게 크게, 생각보다 많이 크게 앞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거기다가 뒤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가동하는 와중에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실리콘 바디의 촉감은 좀 많이 좀 낯설다. 낯설다. 그리고 살짝 다리를 교차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리를 모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벅지 회전부도 당연히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축관절입니다. 회전하는 축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굽히고 펴는 축도 있고 발목을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축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 와중에 발꿈치도 가동을 하고요. 앞꿈치도 가동을 합니다. 단지 아무래도 20cm 높이를 지탱하기에는 발목이 좀 얇은 편이라서 가급적이면 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이쯤 되면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얼굴 표정 바꿔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게 기본 표정입니다. 거의 무표정인 모습이죠. 그리고 앞머리 빼고 얼굴을 교체해 주는데 끼울 때 교체하면서 이 머리 위에 있는 기다란 조인트만 끼워지는 게 아니라 이 턱 부분에도 끼워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고정하기 때문에 요거 잘 보면서 잘 한번 끼워주고요. 아, 이 표정이 끼우고 보니까 경멸하는 표정이었구나. 엄청 싫어하는 표정이었네요, 이거. 와, 약간 이런 느낌의 표정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딴 게 이런. 그리고 약간 걱정하는 듯한 그런 표정. 눈썹 쫙 내려가면서 괜찮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정이네요. 그러면 이제 백팩도 끼워보고 무장도 한번 들려줘 볼까요? 일단 백팩은 말 그대로 이 등에 끼워줘도 되고요. 매뉴얼 상으로는 골반에다가 껴줍니다. 그래서 꼬리뼈를 감싸고 있던 외장을 떼어내고 이 자리에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마치 스커트처럼. 그리고 총을 가지고 와서 총구 사이에 가운데 틈이 하나 있잖아요. 살짝 클리어 파츠가 드러난 부분. 발꿈치에 보면은 좌우로 돌기가 하나씩 있는데 이거를 이 가운데 맞춰서 슬라이드 착 하고 끼워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이제 백팩도 장착하고 손에 총도 들려주고 이제 모습을 완성을 했습니다. 무장 상태죠. 기본적으로 그냥 전반적인 실루엣 자체는 이제 백팩이 하나 추가됐다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뒤쪽으로 펼쳐진 이 백팩의 실루엣, 이게 굉장히 좀 이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약간 넓게 펼쳐진 날개 내지 스커트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총을 들고서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느낌의 포즈를 한번 취해봤고요. 생각보다 팔을 이렇게 교차하는 포즈 취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네요. 그대로 바닥에 착지하면서 이제 총을 조준하는 것 같은 느낌의 포즈. 이제 공식 사진에도 있는 구도를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 포즈 잡는데 이 실리콘 바디라는 게 좀 저는 좀 방해될 줄 알았거든요. 탄성이 너무 세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관절이 풀려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포즈 아주 잘 나오거든요. 놀랍네요. 아, 그리고 공식 사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마스크 탈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는 액션, 요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총도 요 백팩이 수납한 상태에서 돌격포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뭐 전투 후에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는 것 같은 모습. 포즈가 어디 뭐 일러스트 같은 데 나올 법한 포즈긴 하네요. 그리고 눈동자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밑을 내려보고 있는 시선 처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또 포인트겠네요. 그 외에도 이렇게 공중 액션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베이스 자체도 전체적으로 나사 고정이라 내가 강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도 아무런 무리 없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제 편하게 포즈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애니메스터의 썬더볼트 스쿼드 시리즈 보드카 미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실리콘 바디를 잘 안 접해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런 거구나. 우와. 아, 근데 매력적이에요. 좀 놀랐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미지의 영역이었던 만큼 좀 궁금한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좀 악명만 많이 들어봤거든요. 실리콘 소재 안 좋다 뭐 이런 거 막 오래 있으면 사가요 막 찢어져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소재가 찢어질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이게 근데 그 사이에 이 실리콘 바디로 피규어를 만드는 곳들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소재 업그레이드를 해왔다라고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졌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만져봤는데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신기합니다. 뭐랄까, 만지는 데 있어서 그 촉감?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지는 소름 돋았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만큼 신기했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약간 사이버펑크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스크가 있는 페이스라든가 뭐 이제 안구를 조절할 수 있는 내가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는 얼굴이라든가 그 외에도 뭐 이제 클리어 파츠가 쓰인 부분들이라든가 내부 디테일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꽤 괜찮더라고요. 가동 범위도 상당히 넓어가지고 그런 데서 좀 포즈 잡아보는 느낌도 있고
예, 포즈 잡을 때마다 방금 이야기하던 그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되게 생소하지만 되게 재밌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또. 제가 앞서서 애니메스터의 프라모델을 리뷰하면서 원래 애니메스터는 그 실리콘 바디로 하는 액션 피규어도 만드는 데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떡밥을 이번에 회수를 했습니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범시.